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저보고 환빠라고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단고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다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보고 환단고기에서 좀 벗어나라, 너 환빠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유사 역사 사이비 신도도 나왔고, 네, 평행세계 뇌내망상, 또 뭐 유사역 이문영 씨의 유사 역사 비판, 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를 읽고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가 운영하고 있는 소어금천 씨 역사 채널은 철저하게 중국 25 정사, 그리고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이렇게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사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류 역사학계의 결정타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단국이나 뭐 규원사와 부도지 이런 책 갖고 떠들어봤자 주류 역사학계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25사,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토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논리를 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환단국이 부도지 규원사와 이런 책들은 절대로 이 방송에서는 근거 자료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방송들에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는 중앙아시아가 주요 무대입니다. 중국 25서 정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정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역사가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공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환빠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중국 25사와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정사 역사를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 그건 저도 이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제 환단고기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하실 때 중국 25사,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토대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환단고기는 1911년 개연수가 저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82년에 일본의 가지마 노보루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출판을 하고, 그것을 1986년에 임순국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것을 역수입해오게 됩니다. 이후에 주로 이제 증산도 대종교 계열, 우리나라 민족종교 계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주류학계에서는 이것이 국뽕 역사서라는 이유로 위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환단고기를 읽어봤고, 한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에서 어떤 중동 지역까지 미쳤다는 어떤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어떤 돛 닦는 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좀 정신적으로 힘든 때였고, 제가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샤머니즘, 박영숙 교수가 이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죠. 그런 책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문화가, 선도 문화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컬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유대교나 어떤 카발라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컬트 및 샤머니즘 연구에 정신이 팔려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인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분이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계셨거든요. 거기에 그분의 숙소가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상담실에 갔더니 이제 그분이 방 안에서 쑥담배를 피우시면서 이제 계셨는데 흑피록이라는 것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흑피록이라는 거는 지금의 현재 만주나 몽골 지방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 검은색의 어떤 석상인데 이것이 고조선의 유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이게 어떤 문명의 유적인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과 샤머니즘 및 오컬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흑피록에 관한 얘기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은 과거에 운동권 민주주의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셨다가 좀 사상범으로 좀 몰리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제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환단고기는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당시에 김일성의 북한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작업이 그때 당시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남한에도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신적인 역량,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념적인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민족주의적 사상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사료 근거를 수립해서 환단고기를 만들게 되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환단고기를 만들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이 신빙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단고기가 공개된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신 11.6 사태가 일어난 해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연도의 일치가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이제 아니지 않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심으로써 이것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바람에 유사 역사 그 서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나온 일본군 출신인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청 왕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역사서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한국 내에 남아있었던 상고시대 역사서를 어, 입수를 해서 환단고기를 편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관련 역사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게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럼 환단고기는 아예 믿을 게 못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단고기는 어느 정도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단고기가 이제 주류 역사학계에서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환단고기를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재야사학자들은 모두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영토가 환국시대 이렇게 동남아시아, 수메르, 그다음에 시베리아, 일본 영토까지 이제 다 장악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리고 고조선이 이렇게 어, 중국 동부 만주와 한반도를 이제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 그림도 실제로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가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이제 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만주와 한반도였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 유라시아 전체가 한민족의 영토였다는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게 중앙아시아의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환단고기와 역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역사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환단고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보고 이 환단고기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환단고기를 보면 환국이 12환국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루국, 수미리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이렇게 쭉 12환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보통 이제 우루국과 수미리국이 이 수메르 지역의 이제 수메르와 우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12환국을 비정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12환국이 어디 있었냐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12환국이 이 실크로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고대의 역사 중심지였던 중국 지금의 수메르 지역에 이르는 실크로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환단고기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 책이 국뽕 역사서가 아니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역사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결과로는 주류 학계와 환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증산도나 이쪽 제야사학자들 분들 중에서는 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주류 역사학계는 우리가 만주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제 나름의 학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도 이제 말했듯이 인생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25사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